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삼각비는요, 직각삼각형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직각이 있을 때요, 직각이 아닌 요 다른 한각을 선생님이 세타각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이 세타각에 대한 요 마주보는 편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자 이렇게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항상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슉 내려오는 미끄럼 틀 같은 변이 존재. 맞아요. 자, 요 변은 미끄러지는 변이니까 선생님이 빗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봐. 대변도 빗변도 아니면서 세타 옆에 붙어있는 변이 하나 있지? 맞아? 요 변을 선생님이 옆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옆변이라고 부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탄젠트니 하는 개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는 무조건 각도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각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각도를 말하냐면 바로 요 세타 자리에 있는 각도를 말해요. 세타가 각도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인 세타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뭘 구하면 되냐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면 돼요. 빗변분의 대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이것이 바로 사인 세타의 값이 된다요. 되겠습니까? 자,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옆변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요, 옆변분의 대변을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불러요. 얘는 안타깝지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거든. 되겠습니까? 정의야. 앞으로야 우리 빗변된 대변을 사인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로 너희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한 거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외워요.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세타 있고 직각 있지? 사인, 문제 알겠어요? 빗변분의 대변. 맞아. 코사인, 빗변분의 옆변. 탄젠트, 옆변분의 대변. 선생님은 사실 이 방향으로 외워요. 알겠습니까? 자, 뭐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 분의 여기, 여기 분의 여기, 여기 분의 여기야.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더 쉬운데 왜 힘들게 빗변, 대변, 옆변 이런 거 쓰십니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 이게 방향이 바뀌어도 보면 좋아요. 선생님 방향이 바뀌어도 되게 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90도가 됐고 여기가 세타가 돼도 사인이네, 코사인이네, 탄젠트네 이게 막 보이거든. 그런데 이게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능력의 차이야. 도형이 막 회전했을 때나 공간 도형이 나왔을 때 이해하는 건 개인의 어떤 능력 차예요. 공부에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돌려줘도 전혀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대변이구나, 얘가 빗변이구나, 얘가 옆변이구나 라고 해서 저 정의에 맞춰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능력이 좀 좋아. 막 그림이 회전해도 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방향성이 막 잡혀 제대로. 그런 학생은 선생님처럼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학생은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길이 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선생님이 여기에 조그만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렸다. 요 각이 30도야.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30도, 60도, 90도가 될 때 변의 길이의 비라는 거 알고 있지? 예, 몇입니까? 1. 여기 몇이에요? 루트 3. 90도일 때 몇이에요? 2예요. 얘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특수각이기 때문에 외워볼까? 시작! 1대 루트 3대 2. 한 번 더.
1대 루트 3대 2. 안 한 사람 있어서 계속한다. 시작. 1대 루트 3대 2. 한 번 더. 1대 루트 3대 2야. 그러면 한번 볼까? 요번엔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있어. 얘 30도예요. 얘 60도예요. 여기의 길이가 5가 됐어. 그러면 얘는 길이가 몇이 될까? 5 루트 3. 얘는 몇이 될까? 10이 되겠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사인 30도 구해볼 거야. 사인 30도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했지.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요. 자, 요 그림에서요. 사인 30도 그려볼 겁니다.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5. 계산하면 몇이야? 2분의 1이다요. 즉, 와! 이 도형이 얼마나 커지고 작아지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사인 30도는 그림이 작건 크건 항상 몇 밖에 안 나온다? 2분의 1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외워야 되는 어떤 특수한 삼각비의 값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항상 같은 값을 가지니까, 변치 않으니까.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요. 자, 지금부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각이라고 했죠. 특수각이라고 불리는 건 중학교 과정에서 딱 3가지 각밖에 없어요. 30도, 45도, 60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 30도, 45도, 60도일 때에 사인 30도, 45도, 60도, 코사인 35도, 45도, 30도, 45도, 60도, 탄젠트 30도, 45도, 60도의 값을 구해봐야지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우기 위한 표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외우는 거 되게 쉽다. 설명만 들어 지금부터 필기하지 말고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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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2, 1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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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선생님 뭐 하는지 알겠냐? 전부 분모는 2로 해놓고 1, 2, 3, 3, 2, 1 거꾸로 적었지. 그리고 분자의 루트 씌웠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루트 1은 몇과 같아? 1과 같으니까 이 루트는 이렇게 지워줘도 루트 1이나 1이나 똑같이? 예. 오, 여기 1은 지워줘도 루트 1이나 1이나 똑같죠? 이게 끝이야.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뭐 이런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예, 외우셔야 해요. 물론 이게 딱딱딱 나오면 좋은데 딱딱딱 안 나오면 이 표를 그려놓고라도 외우셔야 해요. 외울 수 있을까? 네. 그러면 탄젠트. 자, 탄젠트 45도는 몇이냐면요. 1이에요. 1. 그러면 30도와 60도 있죠? 30도는 좀 작으니까 루트 3분의 1. 60도는 좀 크니까 루트 3. 요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외웁니다. 2분 뒤에 선생님이 확인할 거야. 테스트 볼 거야. 이 표 그리기 테스트 할 거야. 암기하세요. 자, 종이 가지러 간다. 지울 거야. 선생님 칠판. 외워야 돼요. 시험 봐도 돼? 다 외웠어? 어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 다 지우고 시작해. 네. 시작. 그렇지. 닫아야지.
다 외우셨죠? 예, 탁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탄젠트가 기울기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90도가 있습니다. 요 각이 섹타각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설마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얘는 일차함수가 아니거든. 얘는 상수함수예요.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그럼 일차함수가 될 수 있는 그래프라고는 여기에서 굳이 직선을 잡자면 요 직선이 일차함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일차함수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래요. 탄젠트 세타래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옆변분의 대변이었습니다. 옆변 이거잖아. 이 옆변이 뭔데? x의 변화량분의, 맞아요? 대변이 이 길이지. 이거 뭔데? y의 변화량이지. 맞아요. 탄젠트의 정의 자체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탄젠트는 결국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가 되는구나예요. 탄젠트는 결국 뭐다? 기울기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에게 이런 표현이 주는 거야. 야,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이 방향이요. 이 방향으로부터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이 있어.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거야.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기울기가 45도인 이와 같은 직선이 있어 라고 하면 이 45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기울기는 탄젠트 45도 1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탄젠트 문제 나오면 딱 셋 중 하나, 30도 나오거나 45도 나오거나 60도 나오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정리합시다. 기울기가 1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기울기가 1이라고요. 예, 기울기가 1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요렇게 45도의 경사를 지니고 있는 기울기는 항상 몇이에요? 1이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 음의 기울기로 45도의 경사를 지니고 있으면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탄젠트 30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했지. 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델타라고, 너희들 나중에 삼각형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니까 밑에 읽는 방법 적어 놓으세요. 델타라고 있습니다. 자, 델타의 뜻은 뭐라고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다. 변화량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 변화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좌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좌표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길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요. 길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항상 양수다라는 특징이 있지. 하지만 변화량이라는 이 개념은요, 양수, 음수 다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얘는 양수, 음수 다 가능하다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지워도 됩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 절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절편의 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자, 절자가 무슨 절자입니까? 끊을 절자요. 절단하겠어. 너랑 절교할 거야. 이거 다 끊어낸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Y축을 끊어내는 조각 편자예요. Y축을 끊어내는 조각, Y절편 되겠습니다. 자, Y절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X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이때 나오는 Y 좌표값
이것이 바로 y 절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절편은 점이다 아니다? 절편은 점이야 아니야? 절편은 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절편이라는 것은요. 축하하고 만나는 점. 그 점이 아니라는 거. 아,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미리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적혔을 때 사실 이 점의 좌표는 0,2지요.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1,0이죠. 이때 절편이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y절편은 바로 이 부분만을 y절편이라고 얘기해요. x절편은 이 점의 좌표 중에서 x좌표 값만을 x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 x자리에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y절편이고 y자리에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이 바로 x절편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절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시작! y가 0일 때의 x 좌표 값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은구는 1차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절편 2개 찍어서 연결하기. 그죠? 두 번째는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하기예요. 자, 절편을 이용하기는 너희들이 되게 잘할 테니까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림을 어떻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이용해서 1차 함수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축이 있는데 와, y절편부터 표시해요. y절편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표시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기울기를 보셔야지요. 자, 기울기는 분수인데 기울기는 분수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얘를 분수로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 무조건 분모에 일자 붙여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전부 남은 숫자는 분자로 보내시면 돼요. 즉, x의 변화량이 몇이다? 1, y의 변화량이 몇이다? 2. 그럼 이겁니다. 오, x축으로 한 칸 움직일 때 y축의 방향으로는 두 칸 움직이니까 요 점 지나겠네.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이 녀석도 작업합니다. y절편 몇입니까? 2예요. 그래서 2 여기에 잡아줬어요. 자, 기울기 몇 분의 몇으로 해석하면 된다. 시작! 1분의 마이너스 1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서 두 점을 슉 연결하시면 이것이 바로 직선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 자, 여기에 6이 있어요. y절편 6입니다. 기울기가 몇입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세 칸 아래로 움직여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프가 나온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네.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지금 53분입니다. 7분만 쉬고 6시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셨으니까 6이네요. 다시 서도 하도록 하자. 힘들어도 좀 참자. 네. 힘들어? 예.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개형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출제자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데 일반형으로 준 거예요. 우리 잘 못 풀라고. 그럼 우리 이렇게 나오면 좀 표준형보다 어렵게 느끼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표준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 표준형으로 해석하면 우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러므로 y는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결국 기울기를 구했더니 기울기는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더라. 자, 그리고 x 절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편 나오면요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원래 일반형의 식에서 해석하셔도 별로 상관없어요. x절편은 y자리에 0 대입하는 거니까 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ax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된답니다. x자리에 뭐 들어가면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c.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 자, y절편 구할래요. y절편은 x자리에 0 들어가면 되니까 얘 없다고 보면 되지. 결국 y자리에 뭐 들어가면 되겠다?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마이너스 b분의 c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여기에서 우선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얘기는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녀석이 있을 때요.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은 뭐다? 기울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은 뭐다? x절편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은 뭐다? y절편 개념이에요. 이처럼 요 녀석들은 a, b, c 사이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없다? 있다. 둘둘둘 연결했을 땐 기울기이건 x절편이건 y절편이건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 게 x절편 라인이에요. 기울기하고 y절편은 너희들이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그냥 보이잖아. 그런데 A하고 C는 뭐로 연결되지?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부분을 묻는 문제도 가끔 있고 A하고 C는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X절편과 관계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A, C는 뭐랑 관계가 있다고? X절편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ABC의 부호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C라는 건 여기에서 봐요. C라는 건 뭐냐면요. 맞아. C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예. 자,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 절편을 이용하거나 기울기를 이용하거나요. 자, 여기에서는요. 절편이 훨씬 편해요. 자, 이와 같이 A, B, C 숫자가 아닌 문자로 나왔을 때는 절편이 훨씬 편합니다.